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건강검진 선택검사 고른 방법. 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3번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했던 검사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직장검진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과거에 했던 검사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했었으니까 다음엔 이거 해야지 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보다 일단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대장 내시경도 몇 년 뒤에 해라, 유방결절도 몇 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해라,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 검사 결과지에서 이상소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해야 돼요.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은 얘가 커지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되고, 담낭 쪽에 용종이 있는 분들은 복부 초음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검진 결과지를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상 소견이 하나도 없다. 젊을수록 없어요. 피부도 잡티가 점점 나이 들면서 늘듯이 온몸의 장기들도 그렇거든요. 결절, 종양 이런 거 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커지면 보이잖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점들은 커져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점들이 막 2배로 커지면 피부과 가서 조직 검사하거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안쪽 장기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각각 얼마 뒤에 볼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장기별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1번을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이미 선택 검사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1번을 하려고 하는데 다 정상 나와서 할 게 없다 하면은 내가 혹시 치료받고 있는 질환 혹은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사를 선택한다. 그건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족력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당연히 대장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보통 50대 정도에 대장 내시경을 시작을 하지만 사실 40대예요. 근데 요즘에는 대장 용종 자체도 30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족력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의 이제 선택 검사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건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인데 혈관 관련 검사들을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초기 검사들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의 초기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 심장으로 가는 여기 CT를 안 적었다. 심장 석회화 CT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선택해주고, 그래서 초기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정밀 검사 단계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말초혈관 질환은 사실 고지혈증, 혈압 정도로는 잘 안 나타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한 20갑 정도 피우고 있을 때, 20개비 정도, 1갑 정도 하루 피우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앞서 말씀드린 이 말초혈관 질환을 보기 위한 검사인데요. 우리 보통 동맥 경화도 검사, 혈관 노화도 검사 이런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팔다리의 혈압을 측정을 해서 그 비교를 해서 그 비율로 동맥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네가 문제 있다고 나오면 뭐냐면 이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폐색이 되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요 검사보다는 요 앞쪽, 그리고 특히 초기 검사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앞쪽 게 다 나왔다. 그리고 나 담배도 피고 당뇨병이 있다. 그럼 요 동맥 경화도 검사도 해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얼마나 추천드릴지는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경추 CT MRI 그리고 요추 CT MRI 요 소견인데요. CT에서 이제 뼈의 상태 요런 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사실 CT 찍으셨을 때 골다공증 혹은 압박골절 소견도 요추 CT에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가 뭐냐면 여기 요렇게 약간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요 아래 채워져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이 디스크고,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추간판 팽대, 추간판 돌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MRI를 찍기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만일 검진으로 찍는다고 하면 일단 1순위는 뇌 MRA, 그 다음에가 췌장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럼 요추 쪽 고민하고, 손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 하면 경추 쪽 고민을 하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치료 미리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진짜
꼭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의 검사를 우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여성 호르몬 검사 이 부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난소나이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전 난소나이 검사 다 받아봤어요. 난소나이 검사도 해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나의 생리주기가 깨졌다. 이러면은 사실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SH라고 하는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내가 난소 기능 부전이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AMH의 역할은 뭐냐? 난소나이 검사라고 보통 표현하는 항뮬러간 호르몬 항뮬러간 검사 수치 검사는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가 궁금할 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 곧 폐경이라고 나와도 몇 달 뒤까지 할지 그 정도로 알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내가 현재 어디쯤 와 있나 몇 세쯤에 평균치로 와 있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산정검사로 활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난소나이 검사가 그러니까 난소 나이와 난자 나이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난소의 나이라는 거는 내가 난자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고요. 난자 나이는 내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는 이제 자판기가 기능을 잘하는 시기와 음료의 그 유통기한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난소 나이는 내가 난자를 배출할 능력이 충분한 거고 이 검사를 특히 산정검사로 하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배란을 유도했을 때 난자가 몇 개 채취될 것인가 이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검사고 실제로 이게 내 나이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 나온 난자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 확률의 문제라서 조금 그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빨리 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난임센터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예비 신부 특화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성 호르몬, 난소 기능 검사 그리고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같이 하게 되는데 가장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 검사 받더라도 내가 임신을 곧 하고 싶다, 곧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전 풍진항체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풍진이라는 거는 임신 중에 감염이 되면은 태아 기형을 유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항체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노출되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방접종마저도 내가 임신 시기에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을 시도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풍진 예방접종이 끝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안심을 하려면 2-3달까지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내가 곧 뭐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다 통으로 받을 예정은 아니라고 하면은 풍진 항체 검사는 꼭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건강검진에서 내가 선택검사를 많이 고르겠다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예전 거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괜찮은데 정기검진해라 이런 건 보통 1-2년 뒤거든요. 몇 년 뒤에라고 나온 항목은 변화를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암이 되냐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는 애는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꼭 봐야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 책자에 나오듯이 대사질환이 있을 때는 혈관질환 관련 특히 초기 검사들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족력과 관련된 검사들을 사실 선택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의사들만 대장 내시경 안 받아요. 큰 병원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중견기업도 30대부터 검진해주거든요. 그래서 30대 검진 대장까지 다 봤는데 그러면은 요즘에는 확실히 선종이라고 하는 진짜 영종이 30대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나온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30대 중반에는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의사들만 40-50대에 받기 시작합니다. 다들 약간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근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4번입니다. 이 뒤에 거는 간단히만 보여드릴 거라 이제 슬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굉장히 비싼 검사예요. 이거는 70만 원 하고요. 저희 병원에 세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약간 할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반값에 하긴 했고 얘가 뭐냐면 저는 사실 유전자 검사는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는 검사들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치료할 걸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검사를 좋아하지, 내가 지금 현재 위험이 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대장 용종 생기는 거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잘 안 바뀌어요. 물려받은 부분이나 이미 내가 60년, 50년, 40년을 쌓아온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유전자 검사는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를 검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류의 유전자죠. 물려받은 유전자를 체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암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 암 검진이 되는 거죠. 피 검사를 통해서. 근데 한 방울은 아니고요. 진짜 거의 막 한 바켓을 뽑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뽑아요. 왜냐면은 중요한 요런 여기 DNA 추출을 위한 그런 용량이 충분해야 돼서 20cc를 뽑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많이 뽑는다고 느껴서 제 주변에 친구들도 와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피검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얘를 제가 왜 해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에 있는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가 나오는 검사예요. 얘가 만일 검출이라고 나오면 암을 찾아내야 되는 검사입니다. 제가 원래 40세가 되면,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면 펫CT 있잖아요. PET-CT, 폐 말고 그걸 한 번쯤은 받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걔는 사실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거든요. 걔를 하고 나면 애기 만나면 안 돼요. 반나절 이상. 그래서 마침 할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하고 제 친구들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다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한 10년 뒤에 또 한 번쯤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그널 암걸 메틸레이션,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와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보면 8종의 암이라고 하지만 이 암이 아닌 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검사들이 쫙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암 발견에 활용되는 굉장히 비싼 검사를 한번 해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특수 검사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겹쳐서 했다. 자, 유방암 유전자 검사랑 마스토 체크라는 거, 얘도 유전자를 좀 활용한 검사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마스토 체크는 저희가 사실 유방 촬영 이런 개념으로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 항목이고요. 유방암 유전자 브라카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는 이건 내가 물려받은 그 유전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사실 부모님이 뭐 유방암이 걸렸었다 이것만으로 하진 않고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질환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왔을 때 검사를 이런 걸 추천을 드리게 되고, 예를 들어 한 30, 40대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어머니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 검사해보는 게 맞고요. 가족 중에 유방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다 같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이게 물려받은 영역에서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맞고요. 남성 유방암에서도 이런 검사들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암 발병 위험성이 있는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방암의 재발 확률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어릴수록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검사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사실 치매를 진단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막 엄청 길게 한 1시간 동안 그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진에서 하게 되는 대표적인 치매 검사는 치매 유전자 검사와 올리고마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알츠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아까 물려받은 것과 현재 상태, 이거를 앞에서 유방 관련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치매 유전자 검사 아포2진을 검사하는 거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사실 3, 3이 가장 흔한 거고요. 근데 4가 나오면은 얘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4하고 다른 1, 2나 2, 3 이렇게 나오면은 한 3, 4배가 증가한다고 보고, 알츠하이머의 위험 비율이. 그리고 4가 2개가 나오면 8에서 12배까지도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군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려받은 영역을 확인하는 게 치매 유전자 검사고, 올리고마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이거는 이거는 유전자 검사는 아니고요. 얼마나 이 치매 관련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응집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고요. 얘도 나이가 드시면서는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이라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사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유전자를 바꿀 수 없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어요. 당연히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한 혈관의 질환이 뇌에 타격을 또 주거든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다시 돌아와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